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4월 12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라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드론 관련된 내용을 몇 번 다뤘는데 그 조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이제 영상, KBS 다큐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이게 이제 KBS 다큐 23년 3월 31일 한 10일 정도 된 거고, 저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기념해서 시리즈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영상들 직접 뭐 가서 발로 뛴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있는 영상은 아니고 약간은 이제 트렌디하게 인기 조회수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방산 내지는 국방 엔터테인먼트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거기다 여러 가지 좀 감정적인 요소도 이렇게 좀 배합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는 정보도 있긴 있어요 안에. 근데 문제는 언론으로서 KBS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언론. 여론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사실관계로 인해서 우리한테 눈꺼풀 속에다가 콩깍지를 넣는 이제 사람을 성형을 너무 많이 하고 화장을 너무 많이 덧칠을 해서 원래 그 사람이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될 정도로 어떤 여론의 지형을 만들려는 모습. 자, 여론의 지형을 형성을 시키면은 인위적인 것이죠. 사실관계와는 다른. 거기다가 어떤 사안이라는 돌멩이를 딱 굴리면은 그 여론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이 사안은 이렇게 굴러가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형을 만드는데 특정 누군가에게 유리한 거겠죠.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둘 다든. 그런 요구에 엄청나게 부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론이라는 껍질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 말하는 대표 방송이라는 껍질을 또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죠. 그런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곡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망하겠죠. 세상이 전부 다 도둑놈만 있으면 세상은 망하겠죠. 순진하게 전쟁이 나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그냥 봄 되면 그냥 밭 갈고 농 갈고 열심히 여름에 일하고 가을 되면 수확해서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도둑놈들이 활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도둑놈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둑놈은 나쁜 것이죠. 거짓말도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한번 더 나아질 수 있는 반성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전 투구로만 승부를 해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동물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인류 문명이 가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뒤에서 하는 짓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쁜 것이죠. 자, 이건데 이게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의 모습이 좀 부끄러운 모습이 다 나타났다. 그게 좋은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루기로 좀 했고요. 자, 이거는 어제 봤을 때 한 70만 명이 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KBS 자, 대한민국 신뢰의 기준 대표 방송 KBS 가장 영향력 있는 공영 미디어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뒤에 어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 물건 시장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눈치를 딱 보면 판매하는 양반이 이거 완전 국산이에요. 좋아요. 그 사람들 그런 말이라도 해요. 언론은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 신뢰의 기준이라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얄밉고 꼭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KBS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전반, 우리나라의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이 굴러와가지고 본질과 왜곡된 거에 구분을 못할 정도, 정체성을 잃을 정도가 된 거예요.
불을 지고 돌진하는 지금 기름차예요. 자, 이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자, 드론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미래의 무기다. 예, 그런 내용 좋아요. 좋고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핵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앨런 머스크가 지금 젤렌스키와 화상 통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앨런 이 다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위성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서 초기 전황을 좋게 가져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기술이 드론과 만나면서 새로운 전장의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덤으로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그것을 살려내고 있다. 즉 앨런 머스크의 주가 그리고 스타링크의 주가, 미국의 주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자막으로 처리된 젤렌스키의 언급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거죠. 예. 자, 그 다음 미하일로 페도로프라고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 부장관인가 뭐 그래요. 젊은 사람이에요. 예. 여기 이제 문자를 나눈 내용이에요. 일론 머스크랑 당신이 화성 정복을 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해 주세요. 예. 자,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를 지키는데 러시아로부터 요긴하다. 즉 군사 무기로 활용될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이 대화에. 자, 그다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작년 2월이네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된다. 자, 그런데 1년 지난 금년 2월 초에 이런 기사가 나요. 예.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돌변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KBS 다큐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KBS 다큐의 내용에 기반을 두면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은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강력한 드론의 힘으로 러시아군을 기술적으로 압도해서 미래의 전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한 세대 전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수호자, 세계 경찰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국 기업들이 최고의 신기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 이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일단 사실관계가 분명히 어긋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즉 스타링크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 앨런 머스크가 빠져나갔어요.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게 그거고 앨런 머스크가 왜 빠져나갔을까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줘요. 그들이 왜 들어갔을까 거기에. 그러면 돈을 크게 벌지도 못한 것 같았는데. 자, 이것까지 봤으면 KBS 정도라면은 이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었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KBS는 전체를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프로젝트에 누가 관여되는지는 상관없어요. KBS는 이름을 걸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KBS 다큐라고. 그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 또는 알면서도 이 테마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갔다. KBS답지 않은 짓이고 그것은 다른 방송사들에서는 할 수 있지만 KBS, MBC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자, 그러면서 이 이제 앨런 머스크가 뱉어내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무기화할 줄 몰랐다. 빠져나가려고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 방송 내용만 보더라도. 네. 방송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방송은 이 뒷부분을 보도하지 않고 다큐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럼 결국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예요. 언론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나한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거는 상대방이 찾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리한 부분을 불리한 점이 없다 아니라고 왜곡되게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상도 이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은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줘야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의 위상이 이렇구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위상이 저렇구나. 기술적인 면에서. 확실히 미국이야. 그리고 그 기업들은 또 선하구나. 십자군이구나.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더라도 미국은 항상 우리의 든든한 대상이 되겠구나. 천당 옆에 진짜 미국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뭔가 사안을 떡 던져줬는데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안이 이렇게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도 미국 언론도 아니고 한국 언론이 만들어 놓은, 예? 왜곡된 지형에 딱 굴리면 이렇게 갔다 저리 가다 이렇게 딱 가겠구나. 10중 8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예. 그래서 언론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깝다. 치명적이다 아주.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크라이나 위기의 무분별한 확대는 매우 위험하다. 기업에도 전 세계에도.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돌변했죠.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저는 몰랐단 말입니까? 아니죠. 다 알았죠. 여기서 하나의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기업들이 같이 들어왔었구나. 군수기업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기업도 들어왔었구나. 자, 이렇게 이들이 같이 몰려왔을 때는 뭐가 있었느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코를 단단히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다. 기업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불을 울리면서 휘황찬란한 모습이 연출될 것이고, 여기에 관여했던 우리 미국의 첨단 기업들은 그 제일 앞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후광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추정입니다. 예. 한 세대 전에 러시아군은 최신 기술을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갔고 이 언급된 것만 보더라도 저기 일론 머스크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전쟁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기대만큼 성과가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유추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실제 전황하고도 비슷하죠. 예.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시도는 작년 10월 달부터 보여요. CNN 보도 2개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썼던 건데 위에 14일 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돈 받지 않고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전에도 돈을 안 받았는데 돈 안 받더라도 그거를 인터넷 사용 요금 말고 그 외로 스타링크가 가져가는 이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게 그럼 뭐냐? 그것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를 크게 코를 납작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레퓨테이션, 명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러시아가 패전함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어떤 이익의 지분들을 가질 수 있겠다. 나눠서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제는 돈도 아깝다. 나가겠다. 그러다가 16일 날은 그 말을 번복해요. 계속 지원해 준다고. 자, 여기서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미국 내부에서. 이때가 언제냐?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되게 초조해진 바이든이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탈을 조짐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헐시 기자가 보도한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탈 조짐을 보이자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미국이 폭파했다. 그 언저리예요. 이때부터 전황이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기대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헐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난 나간다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스타링크와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여기서 섞이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정권은. 빨리 빠져나가자. 그랬는데 잡았다는 거죠. 발을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화주의자로 돌변하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해라고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이 더 커지면은 키예프에도 해가 되고 전 세계에도 해가 된다. 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 반드시 나가. 더 이상 이제는 나 잡지 마. 이 정도까지 말까지 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이 다큐에 한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앨런 머스크도 있고 스타링크에 스페이스X에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있고.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방산 기업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겠구나.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들도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을 지원했던 거예요. 또 비슷한 그 중에 가장 선두주자가 앨런 머스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약해졌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슷한 길을 따랐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예. 자, 그 다음 드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것도 예전에 다뤘던 내용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언론의 이해도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이 분야에서. 이게 샤헤드 드론이죠. 이란제고 자폭 드론이고 이번에 러시아에 이제 수출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장거리 이제 에너지 인프라, 즉 발전소나 변전소, 통신 시설 이런 걸 공격하는 용도로 좀 쓰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한테도 북한 드론이 날라왔었잖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 자, 그래서 그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자폭 드론이냐? 왜 격추를 못 시켰느냐?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죠. 근데 군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냥 부인했죠. 너무 크기가 작아서 이거는 그냥 무장 능력이 없다. 그리고 처음에는 용산 안 지나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자폭 드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그 당시 이걸 다뤘는데 작년 연말에 언론사 기자들이 이 드론이나 이런 무기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좀 안 하는 모양이다. 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했는데 이 다큐를 보면서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큐도 3월 30일이고 다루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작년 연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예.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드론이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이 어떻게 드론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 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면서 정작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날라온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왜 사진 한 장 없는데 하나도 격추 못 시키고 시속 100km 남짓밖에 나르지 못하는 그런 무인기를 격추도 못 시켰는데 자폭 무인기였을 가능성을 왜 제기하지 않느냐 거예요. 왜 물어보지 않느냐, 파헤치지 않느냐 것이죠. 국정원도 인정했잖아요. 북한도 자폭 무인기 가지고 있다고. 왜? 그 자폭 무인기가 만약 그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였다면 지금 딱 봐서는 딱 그 로이터링 뮤니션, 그 배회 자폭 드론이랑 같잖아요. 서울 강북 상공을 몇 시간씩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배회하다가 목표 결정하면 가는 거잖아요.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 그게 배회형 또는 채공형 자폭 무인기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목표물만 정해주면 날아가서 꽂히는 거잖아요. 예. 이 그들의 비행 형태를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즉 우리 대통령의 목숨이 위험했을 수 있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스타링크 군용으로 잘 써서 팡파레를 불고 다녔는데 빠져나올 때는 뭐라고 하면서 빠져나옵니까? 평화주의자로 되면서 빠져나오고 나는 그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공격용 드론에 사용하는지 몰랐다 라고 발뺌을 하고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 싹 다 알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북한의 무인기가 자폭용 드론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파급력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파악을 하고 향후 비슷한 사안을 막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외교적 지형이 우리한테 혹시 그런 것을 강요한 게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 우리 후손들이 다음 대통령들이 또 지금 대통령이 남아있는 임기 중에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민을 하고 왜 그런 걸 다 차단했느냐. 북한은 왜 그랬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호기심이 일순간 전부 다 절단된 거예요. 기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죠. 앨런 머스크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평화주의자가 돼서 빠져나갔는데, 예? 왜 그랬는지 그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 기사를 묻지 않죠. 앨런 머스크 같은 위대한 사람이, 세계적인 천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비슷하죠? 네. 자, 이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 전문가도 그때 북한에 지금 들어온 이야기예요. 저 사진은 뭐 가짜 사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개된 게 없으니까.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발전됐는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송의, 다큐의 방송의 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하다는 거죠. 왜 이거 다, 이런 거 다 알면서 방송사에서 무인기 사건 때는 왜 입을 싹 닫고 있었는지, 왜 갑자기 호기심이 사라졌었는지, 수많은 독자들이 볼 텐데,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을 텐데,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그때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고요. 예. 이 샤헤드 드론이라는 것도 보면은 길이가 3.5m입니다. 예. 작아요. 예. 그래서 작아서 뭐 자폭 드론은 무장을 장착할 수 없다. 이런 거는 그냥 거짓말이고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왜 받아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샤헤드 드론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드론도 있는데요. 러시아 드론도 있는데요. 미국 드론마저도 있는데요. 이거 다 자폭 드론인데요. 그 말 누가 하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 기사 하나 쓰지 않는 거예요. 의아하다. 국방부의 의아한 앞뒤 안 맞는 답변. 무엇을 숨기려 하나? 이런 거 기사 쓸만 하죠. 조회수 많이 나왔을 텐데. 자, 이 드론만 하더라도 40kg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어요. 예. 어제 제가 다뤘던 러시아의 란셋 드론, 작은 거는 1kg 탄두, 큰 것은 5kg 탄두였고, 성형 자격탄 탄두를 쓰면 5kg짜리는 우리가 아니라 K9 차들게 됐던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도 뭐 부셔버리고 하는 장면이 나왔죠. 타격을 가하고. 근데 자그마치 40kg이에요.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후방에 뭐 에너지 인프라나 통신 인프라를 공격할 때 쓰는 그래도 파괴력을 가진 거예요. 155mm 포탄이 자기약, 즉 화약 양이 한 7kg, 8kg, 10kg 정도 돼요. 근데 이건 무려 40kg이에요. 네. 즉 155mm 탄이 한 4발에서 한 6발 정도가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은 북한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있는 무기예요.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이거 하나 2천만 원이잖아요. 예. 우리 뭐 순항 미사일 하나 같은 거는 뭐 수십억, 뭐 100억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작아서 레이더 같은 데 잘 걸리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국방부 장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영공 침투 무인기 2m 크기로 무장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하나 공개하지 못하고 격추시켜서 잔해 하나 공개하지 못했으면서 2m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2m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레이더에 잡히는 거 가지고 2m인지 3m인지 4m인지 5m인지 센티미터 단위까지로 알 수 있는 거냐.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거짓말의 가능성은 뭐냐? 무장이 불가하다. 2m 크기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드론 분야는 워낙 변화가 많고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라 기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큐를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 예. 자, 그리고 뒤에 MBC 캡처 사진인데 뒤에 거는 예전에 북한이 스스로 고장이 나서 떨어졌던 그 무인기예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 예, 옛날 거예요. 근데 저걸 지금 배경화면으로 내놓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제 히어로 시리즈 드론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러시아 란셋 드론의 어떤 본보기로 봐지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보병이 휴대하는 거 한 10km 날아가죠. 이 길이 한 1m, 그 다음 거는 한 1.5에서 2m, 이건 한 40km 이상 날아가고, 이때부터는 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이 5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의 것은 더 크죠. 네. 자, 이런 조그만 크기를 가지고도 상대방한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고, 특히나
저격이나 암살용으로도 딱 좋다. 그리고 그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도 이미 이제 자폭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딱 이런 급의 드론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제 뭐 하룹 같은 그런 뭐 24시간 이상 제공하는 그건 좀 큰 쪽이죠. 예, 그렇지만 자폭 드론입니다. 그런 것도 오래 운용하고 있고 그것의 한국 버전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황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뭐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 건지. 예. 그러면 그 군에서 북한 무인기 사안이 났을 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실무자들이 올리는 첫 보고서가 뭐겠습니까? 몇 대 넘어왔으면 어떤 기종이 넘어왔느냐 그게 없이는 보고서가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 자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를 언론사 기자들이 탐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당연하죠. 왜? 그냥 궁금한 거니까. 그게 정찰만 하고 간 건지 우리를 요인을 암살하려고 온 것인지 두 가지 사안은 엄청나게 다르죠. 물론 영공을 침입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다는 것도 당연히 엄청나게 큰 문제죠. 거기에 뭐 그리고 용산 이전이 허겁지겁 되는 바람에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채 부족했던 거 아니냐. 지금 다른 문제도 많이 나오죠. 어제 뭐 또 최근에 그 도청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탐구하지 않느냐? 오히려 국민들의 호기심을 잘라버리느냐? 그 시민들이 올렸던 동영상들 다 삭제됐잖아요. 그때 시끄러워서 휴대폰으로 찍힐 정도의 높이로 나르고 있었는데 고도가 3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입니다. 예. 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고 또 전혀 안 중요한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확대 증폭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국정원에서 북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자폭 드론도 보유.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예. 자, 자폭 드론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앞에 디지털 카메라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적외선 카메라도 있지만 그때는 대낮에 왔으니까 카메라 있다는 정도면 충분하죠. 뒤에 조종하는 사람도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폭 드론만 하더라도 촬영은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예. 그리고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냥 구글 지도로 보는 게 더 잘 보일지도 몰라요. 예.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앱으로 보는 게 엄청나게 자세하게 보이는 거 많습니다. 차 정도의 크기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일보의 제목만 보더라도 말을 두 개를 갈라놨잖아요. 이번 것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봐진다. 그렇지만 자폭 드론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지적에 대한 것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왜 두 개를 붙여서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이 다큐의 내용처럼 구체적인 사안까지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자폭 드론이 내려와서 EOIR 시스템으로 계속 살펴만 보다가 타겟 결정을 안 내리고 회수해 가면은 그냥 촬영 가능성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싸고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너무나 좋아할 수 있는 무기예요.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인 그런 전력이에요. 싼 값에 상대방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죠? 우리도 당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술이 이란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싸고 좋고 신박한 무기는 엄청나게 접수가 빠릅니다. 우리도 드론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자, 중국 보십시오. 19년 10월 달에 이미 샤헤드 드론의 중국판이 이미 실전 배치가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에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이 어렵지도 않은 기술인데. 그죠?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다큐에 사용됐던 등장하는 사진 몇 개만 보여주면서 아주 소형으로라도 이번에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서울상공에 나타났던 북한 무인기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자폭 무인기가 여러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었어야죠, 최소한.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이 드론 KBS 다큐, KBS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내용들이다. 결과적으로는 왜곡됐다. 엄청나게. 그래서 기존의 언론의 폐해가 한 번 더 반복됐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 언론이라고 그러고 신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그게 KBS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실과 왜곡, 언론의 본연의 모습 이런 게 이제 뒤섞여져서 뭐가 본질인지도 잘 모른다. 전 세계 언론도 다 그렇다. 우리는 조금 더 심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걸 모른다.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여론이 왜곡돼 있고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지죠. 뭐 최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지면은 결론을 딱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베트남 전쟁 했을 때 붉은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 전쟁.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다음 60만 명의 사람을 이제 사망케 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 거기 명분은 뭐였습니까? 대규모 살상 무기였죠. 결국은 없었죠. 예.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적이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도 없습니다. 예. 지금의 전쟁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또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시간이 있어봐야 되겠죠. 예. 그 모든 것에서 그 왜곡된 여론을 만드는 게 언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됐던 거고 지금 오히려 그게 더 심해진 걸 분명해요. 그래서 쉽게 전쟁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라면서요. 사람의 목숨. 아니거든요, 근데. 자, 그래서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들의 관성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그들 후배도 양산을 시키고 정권도 창출하고 이렇게 가는데 반대쪽에서는 인스타그램이고 유튜브고 있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년 전만 같았어도 그냥 집에서 이런 그 목도를 하게 되면 담배나 피우면서 그냥 울분을 사귀고 답답해하고 그랬을 건데 지금은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사실은 이게 전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목을 잘 뽑아놨네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누가 뛰는 놈이고 누가 나는 놈인지는 모르겠어요. 미래 전쟁.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지금 이런 전쟁이. 예. 왜냐? 기존 이런 여론의 왜곡 시스템, 언론의 형태, 그들 스스로 반성해서 고쳐질 것 같지 않거든요. 절대로. 크게 뭐가 한번 벌어져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부터라도. 그리고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곧 전쟁이에요. 스스로 지금 만날 수 없는, 스스로 지금 타협할 수 없는 더욱 그룹이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죠. 드라마틱하게 큰 계기가 생긴다.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그냥은 못 깨우친다, 우리가. 자, 이쪽은 기존에 초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이 영원할 것으로 믿고 있는 언론 세력이다. 이쪽은 이런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공유의 힘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개인들이다. 이게 전쟁의 양상이다. 자, 그렇게 느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